그렇게 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잘 찍은 사진 혹은 못 찍은 사진들을 전부 다 보면서 스스로 좀 피드백을 받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카메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좀 반드시 미리 숙지해야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내용들을 좀 하나씩 소화하신다면 분명히 사진 잘 촬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사진은 왜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사진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지를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을 먼저 잘 하시려면 빛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빛을 읽는다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빛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첫 번째 내가 지금 촬영하려고 하는 오브제를 아니면 이 풍경을 바라봤는데 이 빛의 방향이 뭐 정면에 있는지 혹은 내 뒤에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측면에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의 느낌이 어떤지를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촬영하실 때 지금 강하고 뭐 강렬한 빛이 내려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 빛이 오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뭐 실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빛이 이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조명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머리로 생각해 보면서 인지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 사진 촬영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점과 깊이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진 촬영하실 때 얼마만큼을 초점을 맞춰서 그 사진을 뭐 펜포커스로 맞출 것인지 혹은 어느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웃포커스를 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곳에 삼각대를 받치고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리개를 열어서 아웃포커스하고 촬영한 이미지와 조리개를 좀 조여가지고 좀 펜포커스로 촬영을 했을 때 그 사진이 전달해주는 어떤 감성이라 그럴까요? 그 느낌이 좀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토그래퍼의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데 그 조리개를 전환하는 아웃포커스만큼 가장 확실한 게 있을까? 물론 색감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아웃포커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점 위치를 조절하고 아웃포커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알려주는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도 있는데 프레임과 구도예요. 프레임은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 사각형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3대2 비율로 된 카메라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3대2 비율 안에 어느 만큼을 집어넣고 또 어느 만큼을 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줌 렌즈로 하다 보면 줌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어디까지 집어넣을지 뺄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혹은 뭐 좌우로 위아래로 앵글을 좀 바꿔가면서 이 카메라 안에 그 사각형 프레임 안에 어디까지 이미지를 넣을지 이런 결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내가 메인으로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잡아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뭔가를 프레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사진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프레임 안에서 최대한 좀 뺄 것들을 빼가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 같은 경우는 황금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 그 화면을 위아래로 3등분, 좌우로 3등분해서 꼭지점에다가 어떤 오브제를 넣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진들이 상당히 좀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 구도라는 부분이 너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전반적으로 나의 정서 혹은 정말 내가 담고 싶은 어떤 순간을 놓쳐버리기가 쉽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 구도만 딱 알맞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는 건 좋지만, 우선 촬영을 이제 실제로 시작하실 때는 내가 좀 마음이 편한 구도를 좀 잡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나만의 구도, 그 다음에 나만의 구도 안에서 뭔가 잘 어울리는 피사체, 나만의 구도 안에서 잘 어울리는 어떤 풍경,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재밌는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우선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카메라를 정확히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설정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뭐 카메라의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카메라의 모드, 이런 것들은 좀 따로 공부를 좀 하시거나 하면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촬영을 그냥 막 시작하시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역으로 그 기능들을 익혀가시면, 장점은 정말 잊어버리지 않은 나만의 것이 되는데, 단점은 그렇게 익히는 데까지 시행착오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우선은 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듣든지 혹은 어떤 카메라 매뉴얼 북을 좀 잘 읽어보든지 하시면서 이게 이런 느낌을 혹은 이런 변화를 주는 기능이구나, 아니면 이게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는 기능이구나, 아니면 이게 이걸 조절하는 기능이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하시면서 이제 실전을 나가셔야 실전하면서도 그게 이론적으로 머리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카메라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카메라도 있고 또 렌즈가 있죠. 렌즈에 광각 렌즈는 뭔지, 망원 렌즈는 뭔지, 또 표준 렌즈는 뭔지, 그리고 각 렌즈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통제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드로 촬영을 하든지. 그때 옛날에 필름으로 사진 찍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촬영한 이미지를 현상을 하고 다시 인화를 해가지고 내가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노출을 맞게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보는 데까지 거의 뭐 하루 이상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 잡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 여러분들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찍자마자 보이잖아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촬영한 사진이 밝은지 어두운지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내가 밝다고 느끼면 어두운 쪽으로, 어둡다고 느끼면 밝은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촬영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이 맞지 않고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 뭐 카메라의 반셔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액정 자체에 이제 터치해 가면서 초점을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기술도 좀 연습을 통해서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는 방법. 내가 정말 멋있게 열심히 촬영을 해놨는데 막상 노트북으로 넘기고 혹은 데스크탑으로 이미지를 넘기고 봤더니 확대해서 보니까 이미지가 다 흔들렸다. 이거 좀 상당히 곤란한 경우죠. 그래서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흔들림이 있는 사진, 뭐 어떤 역동성이나 아니면 어떤 좀 흐름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움직이는 사진이 있을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흔들리는 사진은 좋은 사진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 삼각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는 항상 유지하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은 ISO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ISO를 충분히 올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카메라 세팅 안에 픽처 스타일을 변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표준 혹은 인물 등등에 이제 맞춰놓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모노크롬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카메라에서 이제 촬영이 되어진 이미지가 액정 안에서 흑백으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백 모드로 놓고 처음에 촬영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좀 권장을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흑백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빛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촬영하고자 하는 그 오브제나 대상의 어떤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하실 때 이렇게 흑백 모드로도 한 번씩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컬러로만 이렇게 보던 세상을 흑백으로 보면 뭔가 좀 상당히 감성적이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조금 그 레트로한 느낌이 흑백 사진에서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랑은 좀 다른 건데,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라고 하면 이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거창하거나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거나, 혹은 내가 찍고 싶은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대상들을 좀 미리 좀 정해놓고 다니면서 있으시면 촬영이 훨씬 좀 재밌고 집중력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사진을 촬영할 때 한강 다리를 참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다리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인간들이 만든 대형 구조물 이런 것들에도 계속 관심이 가서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재밌어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거에 대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쌓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촬영을 하시다 보면 그런 관점과 관심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막상 셔터를 누를 게 없는데, 그런 관점과 관심사가 있다 보면 사실 돌아다녀 보시면 온통 셔터 누를 것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진에 좀 재미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팁인데, 인물 사진 촬영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우선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인물 사진 촬영하실 때 배경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배경이 너무 화려해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배경과 인물이 너무 붙어 있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다 보니까 사진이 좀 집중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너무 어지러운 경우는 모델과 배경 거리를 좀 띄워서 배경을 좀 아웃포커스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모델의 모습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장소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그냥 막 찍는 것보다는 좋은 사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즐겁게 촬영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혹시나 이제 내가 기존에 촬영하고 있는데 몰랐던 내용이나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셨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좀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